안녕하세요. 88세 가정의학과 의사 김도연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한 지도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외래 진료에 나가고 동네 어르신들 건강 상담도 꾸준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도대체 뭘 먹어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6세 이영수 할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요즘 TV에서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니 너무 헷갈려요. 도대체 뭘 먹어야 진짜 좋은 건가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96세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셨지요. 하지만 비싼 건강식품 한 번 드신 적 없고 TV에서 소개하는 유행 음식에도 관심 없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소박한 반찬, 정성스레 끓인 국, 제철에 난 채소와 생선들. 그것이 어머니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고구마, 홍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마트에도 많고 광고도 자주 보니까요. 그렇다고 그런 음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다릅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자기 부모님께 챙겨드리는 음식, 그리고 본인이 매일 먹는 음식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진료실에 자주 오시는 80대 박 할아버지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비싼 약보다 좋은 밥상이 진짜 보약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늘 고개를 끄덕입니다. 60년 넘게 환자를 보며 가장 깊이 느낀 진실 중 하나니까요. 약은 아픈 걸 잠깐 멈추게 해주지만 진짜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음식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식탁의 장바구니에 시장 한켠에 늘 있는 것들입니다. 제 아내는 올해 85살인데 지금도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갑니다. 마트보다 시장을 더 좋아하지요. 싱싱한 게 많고 손으로 고르는 재미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사온 제철 채소, 생선, 콩나물, 두부. 우리는 그걸로 아침과 저녁을 차려 먹습니다.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연 씨, 우리 건강의 비결은 약국이 아니라 부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먹고 환자들에게도 수없이 권했던 가장 믿을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이야기 속에서 하나하나 나눠 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밥상이 든든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 바로 푸른 생선 이야기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공치 같은 생선들이지요. 이 생선들엔 기름이 많아 보이지만 그 기름이 바로 좋은 기름입니다. 몸에 쌓이지 않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기름이지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 환자 중에 73세 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약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러시는 겁니다. 선생님, 뭔가 더 해보고 싶은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드셔보세요. 튀기지 말고 졸여 드시거나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다시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액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갔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면 아주 좋은 변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처음엔 비린내가 싫었는데 이제는 고등어 먹는 날이 기다려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약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구나 하고 저도 다시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등어를 참 자주 먹습니다. 어머니께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매주 2번은 꼭 챙겨 먹으려 하지요. 구워서 먹어도 좋고 무와 함께 자작하게 졸여도 정말 맛있습니다. 단 튀기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기름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몸에 좋은 성분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선생님, 생선이 좀 비싸고 번거롭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트에서도 손질된 고등어 한 마리, 정어리 2토막,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팬에 살짝 구우시거나 무 넣고 국물 자작하게 졸이면 그 자체가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 속에는 오메가-3라는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뇌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88세인 지금까지 정신도 또렷하고 몸도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생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 푸른 생선, 이 한 가지 음식만으로도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생선을 멀리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쉬워집니다. 이번에는 기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기름은 몸에 안 좋잖아요.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기름도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몸에 나쁜 기름도 있지만 오히려 몸을 보호해주는 착한 기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제 집에는 식용유 대신 오직 올리브유만 있습니다. 볶고 지지고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부려 먹는 기름이지요. 처음엔 저도 기름을 그냥 먹는다고 하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올리브유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제 아내는 20년 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 속 기름 성분이 높아서 병원에서 약을 권하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약 대신 식습관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침밥에 올리브유 한 숟갈 뿌려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했지만 이젠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혈액 검사를 다시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수치가 약 없이도 뚝 떨어졌거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음식이 약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요. 올리브유를 드실 때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가열하면 안 됩니다. 볶거나 튀기지 마시고 그냥 뿌려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현미밥 위에 한 숟갈, 삶은 고구마에 살짝, 데친 채소 위에 한 바퀴, 요거트나 두유에도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맛도 괜찮고 무엇보다 속이 편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약을 끊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식탁을 먼저 바꿔보세요. 그 시작이 밥 위에 한 숟가락 올리브유일 수 있습니다. 또 양파는 어디에나 들어가는 식재료죠. 반찬에도, 국에도, 볶음에도. 그런데 이 평범한 양파가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예전엔 양파 냄새가 별로라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양파는 매워서 눈물 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양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 음식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구나. 제 환자 중에 78세 박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는데 한 번도 약을 줄여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선생님, 음식으로 혈압 좀 낮춰볼 순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양파를 장아찌처럼 만들어서 매일 한두 조각씩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3달쯤 지나 다시 병원에 오신 할머니 얼굴이 다르더군요. 선생님, 요즘 약을 줄여도 혈압이 잘 잡혀요. 매일 밥 먹을 때 양파 몇 조각씩 꼭 먹거든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양파를 얇게 썰어 식초에 담가 놓고 매 끼니 조금씩 꼭 챙겨 드셨습니다. 지금도 찾아오실 때마다 양파 장아찌만은 안 끊어요. 하시면서 웃으십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며 심장도 보호해주는 음식입니다. 익혀 먹으면 매운맛도 사라지고 몸에도 더 편하지요. 볶음에 넣어도 좋고 국물 요리에 살짝 넣어도 깊은 맛이 납니다. 무엇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어머니도 매일 된장찌개에 양파 한 조각을 꼭 넣으셨습니다. 그 습관을 평생 유지하셨고 96세까지도 혈압으로 병원 찾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된장찌개 속 양파 한 조각이 어머니 건강에 큰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조용한 부엌. 그 안에 아내가 아침에 데쳐놓은 브로콜리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어 한 조각 집어먹는데 문득 오래전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겨울이면 꼭 아궁이 위에 물을 올려놓고 초록 채소 하나를 살짝 데쳐 식탁에 내놓으시던 모습이요. 그 시절엔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숨이 죽은 듯 부드러워진 채소에 된장 조금, 참기름 몇 방울이면 그게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했습니다. 의사가 된 뒤엔 알게 됐습니다. 그 평범했던 반찬 하나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를요. 브로콜리, 그 초록 채소는 단단한 몸을 가진 만큼 우리 몸속에서도 단단한 일을 해줍니다. 해독, 면역, 혈관 보호, 암 예방. 이런 단어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감기에 잘 안 걸리고 속이 덜 더부룩하고 힘이 오래 가는 것. 그게 다 그 채소들이 조용히 해주는 일이랍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전해준 것도 소금 조금 뿌린 데친 브로콜리였습니다. 그 친구는 말없이 웃더니 며칠 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연아, 그거 묘하게 속이 편하다. 밥맛 없을 때 한 조각씩 집어먹게 되더라. 그 뒤로 그는 밥 대신 브로콜리를 곁들여 몸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손주들이랑 등산 다닌다더군요. 브로콜리는 좋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보지만 손이 안 가고 어떻게 익혀야 할지도 애매하지요. 하지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살짝 씻고 30초만 데쳐서 된장이나 들기름에 살짝 찍어 먹는 것. 그렇게 밥상 한쪽에 놓여있는 초록빛 한 조각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가 데쳐둔 브로콜리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건 그냥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가,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해 조용히 해온 노력의 맛이었습니다. 브로콜리를 천천히 씹어 삼키던 그날 저녁, 아내는 조용히 김 한 장을 구웠습니다. 그 소리가 참 좋습니다. 살짝 바삭해지는 그 순간의 소리. 그러고는 밥을 한 숟갈 퍼서 김 위에 살짝 올려 제 앞에 내밀더군요. 자, 도연 씨, 오늘은 바다 맛 좀 보세요. 이 나이가 되면 무엇을 먹느냐 보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차려줬느냐가 더 깊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김은 단순히 마음만 담긴 음식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정말 좋아하는 작고 얇지만 든든한 선물 같은 음식입니다. 김은 바다에서 나지요. 햇빛, 바람, 파도, 자연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얇은 김 한 장에는 단백질, 미네랄, 요오드, 철분이 아주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뼈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입맛이 없을 때 밥을 부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예전엔 입맛이 없다는 환자에게 약보다 먼저 김을 권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80세 조 할아버지가 식사를 잘 못하고 기운이 없다고 오셨어요. 몸은 마르시고 표정도 어두웠죠. 제가 그냥 물었지요. 김 드세요? 그거 옛날엔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까먹었네요. 그 다음 진료 때 할아버지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밥에 김 싸 먹으니까 입맛이 돌아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별거 아닌 한 장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하기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김은 조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구워만 주세요. 들기름 살짝 바르고 소금 한 꼬집이면 끝입니다. 구운 김은 밥 한 공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입맛을 돋우고 소화도 잘 되고 무리도 주지 않지요. 요즘은 김도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조미김, 매운김, 치즈김까지. 그런 것보다 그냥 들기름에 살짝 바른 옛날 방식의 김이 제일 좋습니다. 아내는 가끔 정성 들여 직접 구워 통에 넣어두곤 하지요. 그걸 하나씩 꺼내어 밥 위에 얹어주는 순간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김 한 장, 브로콜리 몇 조각, 양파, 장아찌 한 젓가락, 거기에 밥 한 술이면 그게 저희 부부의 저녁 밥상입니다. 소박하지만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밥상이지요. 김 한 장을 밥 위에 얹어 먹고 나면 입안에 바삭한 소리와 함께 참기름 향이 퍼지지요. 그 향이 사라질 즈음 식탁 한쪽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곤 합니다. 된장찌개는 제게 엄마 밥상 그 자체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부엌에서 된장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반찬이 뭘 올라도 된장찌개는 늘 있었지요. 호박이 들어가기도 하고 두부, 감자, 멸치, 육수. 그날 다른 맛이지만 항상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도 된장은 늘 궁금한 식재료였습니다. 이 단순한 발효 음식이 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걸까?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된장 안에는 장 건강을 도와주는 좋은 균들, 소화와 면역에 도움되는 성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입맛을 살려주는 깊은 맛이 들어있더군요. 80대 초반에 장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에 오셨는데 전보다 얼굴이 한결 좋아지셨어요.
살도 좀 오르셨고 걸음도 가벼워졌고요. 요즘 뭐가 달라지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에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된장찌개 끓여서 밥 먹어요. 예전엔 귀찮다고 그냥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새벽마다 된장 풀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된장이 바꾼 게 몸만이 아니란 걸 느꼈거든요. 삶의 리듬, 하루의 마음가짐, 그 모든 것이 된장 한 숟갈에서 다시 시작된 것 같았지요. 된장은 건강에 좋지만 짠맛 때문에 과하면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리곤 합니다. 된장은 얇게, 국물은 맑게, 소금 대신 된장을 적당히, 채소 듬뿍 넣고 푹 끓이기, 간은 마지막에 적게, 이렇게 드시면 속도 편하고 몸에도 부담 없이 좋습니다. 저희 집 된장찌개엔 항상 감자 한 알, 호박 한 줌, 두부 한 모, 그리고 아내의 손맛이 들어갑니다. 그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밥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나이가 몇이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이 되지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니 문득 아내가 묻던 말이 떠오릅니다. 도연 씨, 우린 뭐가 제일 잘한 걸까요? 그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밥을 매일 함께 먹은 거. 그게 우리가 오래 건강한 이유인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차려온 밥상에는 거창한 보약도 없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없었습니다. 대신 구운 김 한 장이 있었고 자작한 된장국, 살짝 데친 브로콜리, 매 끼니 빠지지 않던 양파, 장아찌, 그리고 가끔 구워낸 고등어 한 토막, 그 소박한 밥상이 저희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위엔 매일을 살아내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환자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도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하고 물으실 때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식탁이 중요합니다. 입에 맞고 속에 맞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소박하게 준비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왔던 음식들, 그중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 밥상 위에 올려보시겠어요? 고등어 한 토막, 삶은 브로콜리, 양파, 장아찌, 밥에 올린 구운 김, 감자 들어간 된장국. 이 5가지 중 단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하루를 가볍게 하고 다시 걷고 싶게 만들 겁니다. 저는 88살입니다. 여전히 걸을 수 있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합니다. 그 모든 시작은 매일 먹는 밥 한 끼에서 왔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셨나요? 혹시 아직이라면 오늘은 꼭 김 한 장, 된장국 한 숟갈, 고등어 한 점 챙겨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 건강은 정말 밥상에서 시작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